아, 팅커벨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중대형견들이 입양이 잘 안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꼬찌라는 아이가 입양을 갔다고 들었는데 꼬찌, 어이구 우리 꼬찌 덩치 큰 거 봐. 꼬찌 어떻게 입양을 가게 된 거죠? 꼬찌가 지난 6월 말부터 제가 집에서 가정인보하고 있는 애예요. 꼬찌를 그 동구역 보호소에서 저희가 구해온 게 6월 2일이었는데 보통 공고기간 10일이 지나고 그러면은 안락사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바로바로 안락사는 하지 않고 걔한테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준 거예요. 동구협에서. 근데 한 달 동안에 아무런 입양 문의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락사 명단에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고 이 아이를 우리가 팅커벨에서 구하지 않으면 얘는 진짜 안락사 당하겠다. 네. 근데 걔가 입소 당시에는 3.7kg였어요. 입소 당시에 5월 4일날 입소했을 때 3.7kg였는데 6월 2일날 그러니까 한 달 뒤에 우리가 데리고 왔을 때 6.0kg였어요. 입양센터에 있는 한 달 동안에 3kg가 또 찐 거야. 그래서 9kg가 돼버린 거야. 한 달 만에. 네. 그래서 아이고 이 입양센터에는 보통 10kg가 넘는 애들은 여기서 잘 안 돌보고 우리 위탁처나 제가 집으로 좀 데리고 가는데 이 꼬찌를 저희가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 딱 체중을 재보니까 처음엔 10.8kg였어요. 7월 초에 10.8kg였는데 8월 달에 되니까 또 13.2kg야. 아이고. 9월 달에 되니까 15kg야. 10월 달에 되니까는 17kg야. 애가 그냥 한 달에 2, 3kg씩 계속 크는 거예요. 아니, 대표님 너무 잘 먹이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잘 먹이기도 먹였지. 애가 크면서 자세히 보니까는 그냥 단순 믹스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얼굴에서 리트리버의 리트리버. 얼굴 모양이 많이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요 녀석이 리트리버 믹스견이구나. 꼬찌한테 정말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국민일보에 이성훈 기자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유기견들 특집으로 기사를 쓰고 아이들의 입양 홍보를 이렇게 해주는 그런 기사를 써요. 게스트하우스라고. 네. 제목 좋은데요. 네, 거기에 이제 우리 꼬찌를 특집으로 한번 다루고 싶다고 해가지고 지지난주 월요일날 우리 집에 직접 왔어요, 기사님. 근데 굉장히 성심성의껏 취재를 하시는 게 오전 10시에 와가지고 오후 3시까지 5시간이나 취재를 했어요. 기사를 정말 잘 써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기사가 지난주 토요일날 소개가 됐어요. 소개가 됐는데 그 기사를 보고 여러분들한테 입양 문의가 온 거예요. 근데 사실 대형견들 입양 보내는 거는 꽤 신경을 써야 되는 거거든. 그게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환경이 따라줘야지 돼요. 그래서 보니까 입양 신청자 분 중에서 전원주택 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전원주택.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전원주택이 아니라 집을 둘러싸가지고 펜스로 이렇게 다 둘러쌌어요. 아이들이 밖으로 뛰어나가지 못하게. 그래서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이 마침 꼬찌를 입양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그런 입양자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분이 일단은 직접 보고 또 판단해야 되잖아요.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저희 집으로 오셔가지고 했는데,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이 꼬찌란 녀석이, 물론 순한 개지만은 아무나 보고 막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 근데, 이 입양 신청자 가족이 왔는데, 마치 아주 오랫동안 만났던, 진짜 자기 친주인을 만난 것처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데, 야, 이게 인연이 따로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혹시 전날에 대표님이 꼬찌야 내일 오니까 좀 잘해라 이렇게 얘기를 좀 미리 훈련 좀 시켜놓으시나? 미리 교육도 좀 시켰지. 잘했네요. 꼬찌는. 그래서 그분한테 입양 신청서를 정식으로 받고 경기도 이천에 입양 신청자 댁에 제가 직접 데려다 줬어요. 근데 갔더니 벌써 꼬찌 집을 정말 예쁘게 만들어 놨더라고. 꼬찌하우스라고 해서 문패도 달아놓고. 그래서 갔다 그걸 봤더니 굉장히 마음이 흐뭇했어요. 대표님도 이제 오랫동안 이제 중대형견들도 많이 이제 구조도 하시고 또 이제 간간히 입양도 보내셨는데 좀 중대형견들 입양 보낼 때 좀 신경 써야 할 점들이 좀 있을까요? 중대형견들은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지 돼요. 소형견보다 더 좀 많이. 그럼요. 일단은
구조할 때부터 신경을 써야 되는 게 그 아이들을 구조하는 목적이 일단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게 첫 번째 목적이지만 네네. 두 번째 구조의 목적은 얘를 좋은 주인을 만나서 입양을 보내주는 걸 목적으로 둬야지 돼요. 네네. 구조해 놓은 다음에 철제 케이지에 갖다 놓고 밥만 주고 늙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으면 그게 행복한 구조라고 말하기가 힘들거든요. 네네. 애들의 마무리는 입양으로 마무리를 해야지 돼요. 중대형견들이 입양처가 지금 내가 말한 이 꼬치처럼 그렇게 좋은 입양처가 금방금방 나타나지가 않아요. 근데 꾸준히 데리고 있으면 반드시 이제 입양처가 나타나긴 하는데 네네. 그러려면 안정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안정적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불쌍하다고 의욕만 앞서가지고 중대형견들 구조하고 혹은 새끼들이라고 해도 얘는 보나마나 나중에 20kg 이상 클 거 뻔한 새끼들 같은 경우에는 무작정 그 어렸을 때 조그마다고 그냥 구조했다가 나중에 뒷감당 못해가지고 도로 유기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거든요. 제가 이번에도 꼬찌를 정말 좋은 집에 입양을 보낼 수 있었던 거는 꼬찌가 3개월이고 6개월이고 혹은 1년이고 2년이고 정말 안정적으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입양자를 여러 사람들 중에서도 선택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 중에서 정말 좋은 분한테 입양을 보낼 수가 있었는데 만약 중대형견을 구조했는데 애를 어디 둘 공간도 없어 혹은 좁은 케이지에 있어 그러면은 네네네. 마음이 되게 급해진다고. 그쵸, 그러면은 엉뚱한 사람한테 입양을 보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여기서 다뤘지만은 어미개랑 새끼를 입양 보냈는데 그 영감탱이가 그 바로 개고기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분들도 아마 그 개를 그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이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마음이 급하니까는 그쵸.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꼬찌가 정말 좋은 집으로 입양을 가서 너무 기쁘고요. 앞으로도 좀 많은 대형 중대형견들 입양 갔으면 좋겠고 또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대형견들 입양 보낼 때는 안정적인 공간, 구조할 때부터 입양할 때까지 좀 조급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안정적인 공간을 마련해서 좀 좋은 곳으로 입양 보낼 때까지 안정적인 공간에서 돼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여러 명 입양을 원하는 여러 명 중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분한테 좀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 팅커벨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전원주택 사시는 분들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개를 한 마리 키워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왕이면은 우리 팅커벨 프로젝트에 꼬찌나 모리 말고도 아직 입양을 못 가고 있는 중대형견들이 많이 있어요. 보송이도 있고 순딩이도 있고 쿠쿠도 있고 모정이도 있고 오공이도 있고 보담이도 있고 많이 있는데 우리 그런 아이들을 입양을 해주시면은 그 아이에게 정말 좋은 견생을 선물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당에 있는 넓은 전원주택을 가지신 분들은 우리 팅커벨에 있는 중대형견 아이들 입양하는 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